안녕하세요. 긍정 은지스입니다. 오늘은 조동사의 수동태편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면서 꼭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항상 서술형 원리부터 챙기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사를 반드시 먼저 챙겨주세요. 동사를 먼저 써주시고요. 한글이 있다면 한글에서, 영어가 있다면 영어에서도 동사를 먼저 적어주시고요. 그리고 이때 시제를 반드시 챙겨주세요. 우리 시제라는 거는 과거나 현재, 미래 이런 것들인데 우리 한글 받침에 쌍시옷이 있으면요. 우리 영어 표현을 하는 과거의 확률이 좀 높아요. 그것도 좀 챙겨주시면 아주 수월한 영작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동사를 찾아주셨으면 그 동사를 하는 행위 주체, 즉 동사 짝꿍 주어를 반드시 찾아주세요. 주어부터 찾으면 좀 실수가 나올 확률이 있기 때문에 동사 찾고 그리고 나서 주어를 찾는 식으로 해주시면 더 수월하게 영작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그 동사의 성격을 파악해 주시는데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1형식에서 5형식을 말합니다. 이 1형식에서 5형식을 내가 결정을 해야 뒤에 부분이 목적어가 올지 보어가 올지, 즉 나머지 문장 성분을 제대로 이제 쓸 수 있으니까 반드시 문장의 형식을 파악해 주시고요. 이 부분이 어렵다 혹은 이 영상이 처음이다 하시는 분은요. 반드시 제가 올린 기본 영작의 원리라는 편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꼭 한번 좀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를 이제 살펴봐 주시면요. 뒤에 부분에 목적어가 올지 보어가 올지를 이제 결정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나머지 문장 성분을 찾아서 써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부사구라던가 전치사 플러스 명사 같은 이제 수식어구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조동사가 있는 수동태 표현을 배워볼 건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수동태 표현에 대해서 배웠어요. 비동사 플러스 PP 형태. 근데 이번에는요. 앞부분에 조동사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조동사 다음에는 동사 원형이 오는 게 원칙이죠. 그래서 비동사가 뭐 is나 am이나 are나 요렇게로 바뀌지 않고요. 그냥 원형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그러면 조동사, 비동사 원형 그대로 그리고 PP 형태. by 플러스 목적격 이렇게 써주시면 이게 바로 조동사가 있는 수동태 표현입니다. The flowers can be planted. 볼게요. 그 꽃들이요. can be planted. 심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plant는요. 식물이란 뜻도 되지만 동사로 쓰면 심다라는 뜻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근데 be planted 이렇게 쓰면 심어지겠죠. 근데 can까지 있으니까 심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Next to the spring bias. 이렇게 뒤에 부분에 이제 따라오시면 되는데요. bias라는 게 꼭 이제 필요가 없을 때는 얘를 이제 생략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영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편은 기본적인 원리가 조금 간단한 편이어서요. 영작의 길이를 조금 늘리고 있습니다. 오히려 영작 부분은 조금 더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그저 바로 나가지 마시고 우리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영상 보실 때요. 잠깐 멈추고 한번 스스로 해보고 나서 선생님 설명을 들으면요. 훨씬 더 좋은 이제 영작 실력을 기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해보도록 할게요. 동사는 여기서 할 것 같다죠. 우리가 뭐뭐일 것 같다, 뭐뭐 할 것 같다라는 표현을 자주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거를 하나 알고 갈게요. It seems that 주어 동사 이렇게 쓰면요. 우리가 주어 동사 할 것 같아 라고 쓸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보기에 이것은이니까 내가 보기에라는 표현까지 좀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자, 내가 보기에는 우리가 to 누구 이렇게 쓰면 되니까 to me 요거를 알고 있으면 영상이 훨씬 더 수월해집니다. 그러면 it seems to me that 부분부터 그냥 한 방에 한번 써보도록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부분을 한번 해볼 거예요. 우리가 이것은 일상적인 문제로 처리해야 할 것 같다. 이 부분, 지금 큰 대괄호 부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괄호 안에서도 똑같아요. 먼저 동사부터 이제 살펴보면 되는데요. 처리해야 하다가 될 거고요. 지금 이것에 맞는 짝꿍 주어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되겠죠. 그러면 이것, this부터 써줄 겁니다. 근데 처리해야 하다. 뭐뭐 해야 하다는 우리가 뭐 have to도 있고 뭐 should도 있지만 여기서는 지금 ought to가 나왔으니까 우리 요거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뭐뭐 해야 하다 ought to 이렇게 써주도록 했습니다. 근데 처리해야 되는데 사실상 이것은 처리가 되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수동의 의미로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be
done. 요렇게. 왜냐면 그것이 우리말로는 처리해야 하다지만 사실상 영어에서는 this, 이 주어 입장에서는 처리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ought to be done 요렇게 적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일상적인 문제로가 이제 남아있죠? 그러면 우리가 뭐뭐로써 할 때 우리 as로 이렇게 쓸 수 있을 거고요. 어떤 문제로 할 때 as a matter of 요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일상적인 문제라는 건 일상적인 일을 할 때 우리가 루틴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요렇게 잡았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복습해 볼게요. It seems that은 뭐뭐일 것 같다라고 나오면요. 그냥 요걸로 시작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내가 보기에가 있기 때문에 to me 요렇게 잡아줬어요. It seems to me that 요렇게 잡아줬고요. 그리고 나서 대괄호를 다시 시작을 하면 되는데요. This, 이것이 자 처리가 우리말로는 해야 할 것 같다라고 적어놨지만 this 입장에서는 처리가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 be done을 써줄 건데 그 앞에 조동사 out가 있기 때문에 ought to 하고 바로 원형 be 써줬고요. done 이렇게 써줬습니다. 그리고 일상적인 문제로서 뭐뭐로써 할 때는 우리가 as 쓸 수 있으니까 as a matter of routine 이렇게 써줬습니다. 그 다음 문장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동사 기워야만 할 것이다. 이 부분이 될 거고요. 그거에 맞는 짝꿍 주어는 누가 될까요? 이 식물들이 되겠습니다. 항상 동사부터 찾으라는 이유가 여기 있는데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앞에 있는 걸 무조건 주어로 잡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우리말이 사실 조금 더 복잡하고 문법이 조금 더 다양하기 때문에 가끔 우리말로는 주어가 이렇게 중간에 들어갈 때도 있고 아니면 주어가 아예 안 나올 때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동사부터 찾아주시고 그거에 맞는 짝꿍 주어를 생각하셔서 적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식물이 되니까 plants부터 써보도록 할게요. 근데 동사 부분이 키워야 한다야. 그냥 길러지는 것이 아니라 길러져야만 하는 거기 때문에요. 우리 조동사 should 써줄게요. 자, 우리가 grow 하면은 무엇을 기르다니까 여기서는 길러지는 거겠죠. 이 주어 입장에서는. 그쵸? 그렇기 때문에 be grown 써줬습니다. 이게 우리 한국말로만 보면요. 사실상 얘만 딱 봤을 때 얘가 수동태인가 생각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말로는 사실상 수동태 표현을 자주 쓰지 않습니다. 우리는 능동적인 표현을 훨씬 더 많이 쓰는 민족이기 때문에 단순히 여기서 grow를 써버리면요. 이 식물이 뭔가를 기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식물들은 길러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없애주시고 be grown 이렇게 써줘야 되겠죠. 그리고 실대에서라는 표현은 그냥 indoors라는 부사로 그냥 바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봄철이 될 때까지 이 부분을 써주면 되는데요. 그냥 until 써준 다음에 spring 써주시면 이 문장이 완성이 됩니다. 자, 동사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동사는 끝날 것이다가 될 거고요. 그거에 맞는 짝꿍 주어는 지금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럼 공사부터 한번 써볼게요. 공사도 이제 특정한 공사가 될 테니까 너를 써줄 거예요. 그리고 나서 construction 이렇게 써줄 겁니다. 이제 동사를 적어줄 건데요. 끝날 것이다 라는 추측의 느낌이 있기 때문에 나는 might를 같이 써줄 거예요. 근데 얘도 조동사기 때문에 뒤에 부분에 반드시 BPP라는 원형, 비동사가 들어가야 될 거고요. 공사 입장에서는 무언가를 끝내는 게 아니라 사실상 끝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동의 형태로 써주겠습니다. 그럼 finished 이렇게 써줄 거예요. 근데 몇 시간 후면 우리가 뭐뭐 후면이라고 후라고 생각할 때 after를 많이 쓰시는데 영어에서는 그냥 단순하게 in을 써주는 경향이 있어요. In a few hours. 여기 선택지에 제가 S까지 같이 달아놨습니다. 네, 그거. 자, 그럼 두 번째 문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은 주문 접수 후 24시간 내에 발송됩니다. 자, 동사부터 찾으면 우리가 발송되다 이 부분이 될 거예요. 그리고 주어는 당연히 상품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 상품부터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goods. 상품이요. 발송될 거다. 우리 어떻게 보면 미래 표현일 수 있으니까 will be sent. 이렇게 적어줄 겁니다. 그리고 주문 접수 24시간 내 이 부분이 될 건데요. 24시간 내 할 때 우리가 within이라는 전치사를 써주고요. 24 hours 이렇게 써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뭐
당신이 주문한 이유니까 그냥 간단하게요. Your order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장 가보겠습니다. 오늘 조금 어려운 문장들이 많습니다. 길고 어려운 문장들이 많은데 이론적인 베이스 부분이 조금 쉬운 내용이기 때문에 일부러 제가 조금 긴 문장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들도요, 그냥 넘기지 마시고 하나하나 뜯어서 우리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사부터 찾아봅시다. 동사는 들었다고 합니다. 자, 이 부분이 동사일 거고요. 그러면 주어는 무엇이 될까요? 그가 되겠죠? 그러면 그냥 간단하게 요거부터 한번 해볼 거예요. 그가, 자, 우리가 듣다라고 할 때 tell은 말하다니까 들었다라고 하면 be told, 그러니까 수동태 표현을 써서 많이 씁니다. 그러면요, was told 하면 그가 들었다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 이거를 들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잖아요? 이 대괄호 안에서만 보시면요, 주어랑 동사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대괄호를 연결해주는 접속사 that을 활용을 할 거예요. that 뒤에 주어 동사 다시 잡으면 되는 거니까 우리 이제 대괄호 안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대괄호 안에서 동사 내려질 거다. 이 부분이 지금 동사가 되고요. 주어는 어떤 게 되겠습니까? 결정이 되겠죠. 그쵸? 그러면 a decision 이렇게 우리가 다시 주어가 되는 거고요. 내려질 거야. 결정이 내려지다라는 거니까 우리가 조동사 표현 might도 괜찮지만 여기선 would 사용해서 would 한번 사용해 볼게요. 근데 우리 결정하다 할 때 make a decision이라는 make라는 동사를 써요. 그러면 결정이 내려질 거다니까 우리 would be made 이렇게 써줄 수 있겠죠. 근데 그날 늦게 요 부분을 우리가 한번 써보도록 해볼게요. 그냥 늦게란 단어는 이제 later 이란 표현이 있으니까 later that day 이렇게 써줄 거예요. 자, 그러면 법정에 가야 할지 여부 요 부분을 써줄 거예요. 근데 뭐 해야 할지 말지 할 때 우리가 whether 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뭐 해야 할지 말지. 근데 얘는 단순하게 혼자 써도 되지만 or not 여기에 들어가도 돼요. 뭐 생략을 해도 괜찮고요. 자, 무엇인지 아닌지라는 whether or not을 써줬어요. 그러면 뒤에 부분에 이제 주어 동사로 잡아주시면 되는데 여기서는 그가 주어가 될 거고요. 법정에 가야 할지 말지 이 부분이 되니까 우리가 have to는 뭐뭐 해야 한다 안 해야 된다 라는 뜻이니까요. go to the court 이렇게 들어가면 될 거고요. 일단 이 앞부분에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라는 as to라는 표현까지 써주시면 완성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번 해볼게요. 그가 들었는데요. 어떤 걸 들었냐면요. 결정이 내려질 거야. 언제? 그날 늦게 결정이 내려질 거야. 그리고 무엇에 대해라는 표현이 있어요. as to라는 표현을 꼭 넣어주시고요. 어떤 것에 대한 거냐면요. 그가 법원에 갈지 말지 해야 할지 말지 할 때 우리 whether or not 이 부분이 있으니까 이걸 넣어주시고 다시 주어 동사 살펴봐 주시면 되는데 he 여기서는 주인공이 he가 되니까 he로 들어갈 거고요.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즉 have to go를 이제 과거 표현으로 had to go 이렇게 써줬습니다. 어디에요? 법정이요. to the court 이렇게 써주시면 완성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먼저 동사 다루어질 거야. 요게 지금 동사가 될 거고요. 그거에 맞는 짝꿍 주어는 거짓들 요게 되겠죠. 그러면 근데 자세히 살펴보면요. 사실 되풀이되고 요것도 동사예요. 그리고 믿어지고도 동사예요. 그리고 그것들 즉 거짓들이 다루어질 것도 동사예요. 사실상 이 문장은 동사가 3번 나옵니다. 되풀이기 되기도 하고요. 믿어지기도 하고 또 그것들이 다루어지기도 하는 3가지 문장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이것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짓들이니까 여기서는 untruth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근데 이게 되풀이 될 거야, 앞으로 할 거야니까 우리가 will be repeated 이렇게 써주실 거고요.
근데 되풀이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도 된대요? 믿어지기도 한대요. and 잡고 나는 believe 이렇게 써줄게요. 한번 will be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다시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and 이렇게 잡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and로 잡고 다시 이제 또 뭐 will be treated 이렇게 써줘도 되는데 주어를 그것들로 이제 다시 잡고 있으니까 they로 이제 잡아볼게요. 주어 나왔으면 다시 동사를 써주시면 되겠죠. will be treated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어떤 걸로? 사실들로, 그러니까 as fact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앞부분에서 우리가 안 쓴 게 있어요. 우리가 대응하지 않으면 이 부분은 안 했으니까요. 저는 앞부분에다가 if we don't 여기다가 좀 써줄게요. respond 이렇게 써주고 쉼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장 다시 한번 포인트 잡아보면요. 동사가 총 3가지가 있었어요. 되풀이되고 믿어질 거고 그리고 다루어질 거다. 이거 각각을 이제 써줬고요. will be pp 할 때요. 얘가 한 번 써줬기 때문에 이 will be는 이제 더 이상 이제 쓰지 않고 생략을 해줬습니다. 이 뒤에 부분에 생략 안 해준 이유는 day라고 이제 그것들로 다시 주어를 잡고 있기 때문에 day로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자, 한글 부분만 보고 여러분들이 입으로 혹은 적으면서 영작을 반드시 한번 해보시고요. 긍정지쌤 좋아요와 구독 꼭 한번 눌러주세요. 오늘도 공부하느라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네, 영작 하루에 5문장에서 6문장 좀 짧지만 정말 계속 하다 보면요. 우리가 정말로 영어 실력이 많이 느는 걸 이제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 하루도 공부 열심히 하시고 긍정한지쌤 좋아요와 구독도 꼭 눌러주시고 행복하세요. 빠이빠이.